계량형 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계량형 품질 특성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품질 특성치가 길이나 강도처럼 연속적으로 변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계량적 품질 특성치라고 하면서요. 공정위 평균과 산포가 직접적인 불량률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미니 쉬프트도 문제가 되고요. 또 산포가 늘어나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과 산포 모두가 다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량형 관리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관리도가 두 개 있어요.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대했냐면 평균에 대한 관리도가 있고요. 산포에 대한 관리도를 두 개를 다 갑니다. 그래서 X바 R, X바 S라고 하잖아요. 그럼 X바라는 건 뭐죠? 바로 평균에 대한 관리도고요. R이라는 건 뭐죠? 산포에 대한 관리도고요. X바 S라고 하면 X바는 평균에 대한 관리도고요. S는 뭐죠? 산포에 대한 관리도라고 말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관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평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두 개를 다 관리한다는 것이 계량형 관리도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량형 관리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번엔 조립 너트의 내경 안쪽에 지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계 부품의 조립 공정의 높은 불량률의 원인이 조립 너트의 내경 의 불량으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내경의 규격이 57.75 플러스 마이너스 0.02호로서 이 규격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불량이 이 부분에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여기서 이게 쉽게 말하면 너트의 이 내경을 잘 컨트롤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량형 관리도를 가지고 얘를 관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 왜냐? 우리가 계량형 관리도를 만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품질 분리의 원인이 되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량형 관리도를 관리하게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경의 평균가가 분포를 알고 있지 않고 따라서 샘플을 측정하여 내경과 평균가의 표준표를 측정해야 합니다. 물론 알고 있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오랫동안 그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점검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모아서 그놈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20개의 샘플을 측정하였고 각 샘플은 5개씩 측정하였다고 되어 있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2시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쉬프트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 보통 합니다. 컨트롤 차트를 그릴 때는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쉬프트라고 하는 것, 즉 이게 뭐 오전 근무라고 합시다. 오전 근무, 오후 근무에 따라 쭉 작업을 한다면 첫째 날 오전 근무에서 5개를 뽑는 거예요. 5개를 뽑아서 5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모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샘플에서 5개 측정을 했고 두 번째는 뭐 그날 오후 시프트라고 하면 오후 시프트에서 5개를 뽑았고 세 번째는 뭐죠? 다음날 또 오전 시프트에서 5개를 뽑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방법을 20개의 샘플을 뽑은 거예요. 20개의 샘플을 뽑았고 각 샘플 안에는 뭐죠? 5개의 데이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데이터를 모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꽤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뮤를 구하는 거는 x 바를 구하면 그 x의 평균값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뭘 구하면 되죠? 전체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여기서 평균값을 구할 수 있고 요거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고 요거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고 다 평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 평균을 몽땅 다 구한 어떤 값을 만들 수 있는데 그 평균값을 전체 평균값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3%를 구해야 되는데 시그마를 내가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시그마는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얘를 몽땅 다 해가지고 시그마를 구할 수 있고요. 얘 하나하나마다 시그마를 구할 수 있어요. S를 구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방법에 의하면요. 사실은 요걸 구하는 걸 제가 그림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계산하는 걸 보고. 요거죠. 실제적으로 뭐냐면 똑같은 경우입니다. 요놈에 대해서 평균값을 각자 구할 거고요. 요놈에 대해서 뭐죠? 이건 범위를 구했어요. 베리언스를 구한 건 뒤에 있을 겁니다. 베리언스를 구한 게 뒤에 있나 한번 보자. 일반적으로 베리언스를 더 익숙하니까. 예. 즉 요거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고 요거에 대한 표준편차를 요거에 대한 표준편차를 구한 거예요. 요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요거에 대한 표준편차를 구한 거예요. 평균을 쭉 다 더하고 난 다음에 이 평균을 다시 평균을 낸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죠? 예, 평균을 낸 겁니다. 요 놈을 갖고 내가 뭘 쓸까요? 미국값으로 내가 요 놈을 대체해 쓸 겁니다. x1번부터. 자, 그런데 요렇게 해서 표준편차를 구한 거하고요. 또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요 표준편차를 쫙 다 구했잖아요. 요 표준편차의 평균값을 냈습니다. 구한 거하고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있죠. 이 모든 데이터를 다 뭐죠? 이거에서 이 전체 평균에서 얘를 빼고 전체 평균에서 얘를 빼고 전체 평균에서 얘를 빼고 해서 뭐죠? 전체 평균에 대해서 썸 오브 스퀘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개수로 나누는 거로 우리가 표준편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구한 표준 편차하고 얘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얘가 훨씬 작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샘플 하나하나를 뭐로 본 거죠? 예? 여러분들 옛날에 아노바 배웠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얘랑 평균값이 다 같아야 달라요. 조금씩 다르죠? 얘는 많이 다르죠? 예? 그러면 이 편차에는 얘 표준 편차가 안 들어가고 요 안에 평균으로 뺀 거기 때문에 이 표준 편차는 얘네들의 표준 편차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되는 거죠? 아노바라고 봐서는 예? 수준 내 산포만 되는 거고요. 얘가 포함되는 건 수준 간 산포가 포함된 거예요. 이걸 전체로 뽑으면 수준 간 산포를 포함한 거고요. 얘는 수준 내 산포만 포함한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아노바에 그런 걸 했었던 기억이 날 거예요. 썸 오브 스퀘어 구할 때 트리트먼트 썸 오브 스퀘어가 뭐죠? 에러 썸 오브 스퀘어라는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이것까지 내가 여기서 강의를 했어야 되나? 통계에서? 다음번에 질문해 줄지 모르겠다. 그런데 어느 게 맞느냐는 거죠. 그 두 가지로 내가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작은 표준 편차가 되는 거고 얘를 전체로 했으면 큰 표준 편차가 되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표준 편차가 뭐냐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누가 슈아르트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개념을 모르면 사실은 나머지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개념을 뽑는데 우리가 3시그마를 만들었잖아요. 밖으로 나가는 게 작습니다. 이게 관리도 한계를 넓히면 넓힐수록 뭐가 되는 거죠? 밖으로 나갈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1종 오류는 줄어들어요. 근데 뭐가 늘어나요? 2종 오류가 늘어나요. 2종 오류가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컨트롤이 아닌데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뭐가 더 문제일까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라고 말하는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을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일까요? 둘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슈아르트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되게 고민한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X바를 쓴 거예요. X바를 쓰는 거죠. X는 값이 넓은데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되니까 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쉬프트가 발생하면 쉽게 걔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무슨 생각을 했냐면 커먼 커즈 베리에이션하고 어사인 오브 케이즈 베리에이션이 있다면 내가 시그마를 계산할 때 뭐로 계산하겠다는 거죠? 우연 원인만 갖고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어사인 오브 코즈 베리에이션은 내가 원하는 분산이 아니에요. 걔는 내가 제거해야 될 분산이기 때문에 내 계산에서 고려되지 않는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시그마를 계산할 때, 즉, 뭐죠? 우연 원인 변동만을 내가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비트윈하고 위드인을 합친 베리언스를 말할 때는 그거는 우연 변동과 그러니까 이상 변을 포함한 거고, 우연 변동이라는 것은 그 샘플 안에서만 위드인 베리언스에서만 발생하는 것을 계산하면 그래도 우연 변동이랑 가장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관리도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변동은 이상 원인 변동이 아니다. 얘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상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 거고 내가 시그마를 만들 때 쓰려고 하는 것은 우연 원인 변동에서 만들어진 변동을 내가 변동이라고 생각한다. 즉 그게 베어리언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우연 원인 변동을 내가 만들려고 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위디인 베어리언스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디인 베어리언스라고 하는 것을 쓸 때 우리가 뭐냐면 그거를 레셔널 서브그룹이라는 것을 써요. 레셔널 서브그룹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샘플을 내가 뽑았어요. 이 안으로 이렇게 하나의 샘플을 뽑은 거잖아요. 여기요. 이게 하나의 시프트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다음번 시프트하고 하나의 시프트는 이 두 개는 차이가 있죠.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아니 뭐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랑 다음 시프트하고 시프트를 변할 때는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화 안에서 하자는 거죠. 그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뽑으면 뭐가 된다? 가능하면 우연 원인 변동만 내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샘플링 할 때는 어떻게 샘플링 하냐면 랜덤 샘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룹핑 할 때도 랜덤 샘플로 뽑으라고 그러는데요. 이 컨트롤 차트는 랜덤 샘플로 뽑으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랜덤 샘플은 뭐 하는 거죠? 이렇게 넓혀갖고 모든 걸 레프리젠터티브하게 뽑으려고 하는데 이 컨트롤 차트에서는 어떻게 뽑으려고 하냐면 우연 원인 변동만을 잘 뽑을 수 있는 샘플링을 하라 그래요. 그게 바로 뭐죠? 레셔널 서브그룹이라는 거예요. 자, 관리도에서 한 점에 나타나는 통계량이라고 하는 거, X바의 변동의 크기를 규해서는 포함되는 걸 우리가 서브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서브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레셔널 서브그룹을 만들려고 하는데 레셔널 서브그룹이라는 것은 이상 요인에 의한 변동이 존재할 때 그거를
안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 이상 원인이라는 건 군간, 그러니까 군간이라는 것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이상 원인이 발생하면 첫 번째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이에 들어오라고 만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연 원인은 다 어디로 돼야 군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즉 부분군 내에 이상 원인이 들어올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뭐죠? 군 간에 이상 원인이 들어갈 확률을 최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샘플링을 뽑을 때도 내가 아침부터 뭐죠? 저녁까지 뽑을 때도 언제 이상 원인이 들어올지 몰라요. 물론 당연히 이상 원인은 언제 더 들어와요? 다음 시프트가 이번 시프트가 될 때 들어올 확률이 더 높겠죠. 근데 하루 안이라도 그 한 시프트 안에서라도 그러니까 8시간을 일했으면 8시간을 랜덤하게 뽑는 거가 더 좋은 게 아니라 얘가 우연 원인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만 뽑고 왜냐하면 우연 원인이라는 그러니까 이상 원인이라는 게 아침에 갑자기 탁 들어올 수도 있고 저녁에 탁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가 만들었던 어떤 그 샘플링을 한 내면 그걸 서브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 서브 그룹에는 뭐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우연 변동을 잘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상원인 변형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샘플링을 하는 걸 뭐라 그런다? 레셔널 서브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품질,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우연 원인 변동이라는 개념과 이상 원인 변동이라는 개념을 구분했다는 거고요. 그 구분한 거를 따라서 내가 샘플을 뽑을 때 합리적 부품군으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 부품군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 하면 군 내에는 뭐가 되는 거죠? 이상 요인에 의한 변동을 최소화하고 뭐죠? 그 군 간에는 이상 변형 변동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 내에서 뽑은 변동이 뭐가 되는 거죠? 우연 변동이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공정에서 관리할 때 실제 여러 대의 기계가 한꺼번에 물건을 만들었다 그러면 기계마다 문제가 발생할 수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계마다 컨트롤 차트를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의 사이의 문제가 이상 원인으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샘플을 뽑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물론 너무 짧게 하면 뭐죠? 전체적인 우연 변동을 다 표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잡긴 잡아야 되겠지만 약간의 어떤 거죠? 우연 변동을 표현할 수 있다면 좀 일정한 시간에서 데이터를 뽑는 것이 훨씬 더 우연 원인 변동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한 책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실은요. 즉, 부품군 내에 가능하면 우연 변인 변동으로 포함되고 있고 이상 원인 변동을 포함시키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가 추정하지 않은 3표는 우연 원인 변동으로 구성되는 3포이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품군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n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n이 커지면 우리가 컨트롤 리미트를 만들 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기 때문에 n이 커지면 3포가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리밋이 줄어들게 돼요. 컨트롤 리밋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공정에 더 센시티브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커지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n이 10을 넘어가지는 않는 걸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안 하는데 보통 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서 보통 부품군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랑 컨트롤 차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합리적 부분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우연 변동이라는 그 개념에는 우연 변동이라는 것과 이상 그 어사이너 코브스 베리에이션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통계적으로 다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X바 R 카 차트를 먼저 구하는데 X바 R 차트는 뭐냐면 평균을 X바로 구하려고 하는 거고 3포를 R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R로 표현했냐면요. 이 사람이 이걸 만들었을 때 1930년대였어요. 1930년대는 계산기가 없었어요. 계산기가 없었기 때문에 표준편차라고 하는 것을 제곱을 하고요. 나누고 난 다음에요. 그걸 루트를 씌우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큰 놈과 제일 작은 놈을 딱 빼면 쉽죠. 그래서 그 당시 X바 R 차트를 만들었어요. 현장에서 쓰기 쉬웠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X바 R 차트를 많이 써요. 왜냐? 지금은 계산기가 다 하니까 X바 S 차트를 구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원래 하던 벌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고 있다면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 X바 관리도하고 R 관리도를 설명할 때 우리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까? 뭐냐면 그 평균에 대한 것과 3포가 움직이죠. 두 가지를 다 관리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퍼 컨트롤 리밋은 그 X바라고 하는 다음에 뭐죠? 우리가 모르지만 어떤
평균값이라는 놈을 내가 추정을 했겠죠. 그 놈하고 그 놈의 x바의 시그마죠. x바의 시그마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요 놈이 될 겁니다. 요 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뭐죠? 뺀 요 놈이 되겠죠. 만약 시그마를 안다고 하면 그냥 집어넣으면 될 테고요. 내가 시그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얘를 계산해서 시그마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를 모르실까요? S로 내가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계산해 넣겠죠. 그걸 계산해 넣으면 될 겁니다. I 관리도 요 계산하고 좀 복잡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정확한 전개는 여기는 모르 상관없습니다. 자,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모른다는 가정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른다고 해서 내가 뭐죠? 샘플을 뭐죠? 일단 20개를 뽑았습니다. 20개를 뽑았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그 샘플 안에는 몇 개의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안에 n이라고 하는 개수는 샘플 안에 뽑는 데이터 개수는 10보다 보통 작은 게 일반적이라고 5을 보통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합니다. 그거는 이제 컨트롤 리밋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보면 xij 같은 데이터가 나오죠. 즉 첫 번째 샘플의 첫 번째 측정값, 첫 번째 샘플의 두 번째 측정값.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레셔널 서브그룹이 되는 거예요. 레셔널 서브그룹을 m개 모은 거죠. m개 모으고 나면 각각 레셔널 서브그룹에 뭐가 나옵니까? 아, 평균값을 구하고 그 각각 레셔널 서브그룹의 뭐죠? 레인지를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 레인지를 구한 거 갖고 평균값을 구하고 요거 갖고 평균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전체 x에 대한 전체에 대한 공정 평균값 뮤를 추정하는 방법, 즉 x 바이 뮤라고 하는 것은 얘에 대한 것을 다 평균한 요 놈으로 내가 뭐하죠? 전체 평균을 점 추정 값으로 사용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래 평균값, 아래 그 뮤 r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뮤 r이라고 쓰긴 하는데 이건 뮤 x바라고 쓰는 것처럼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어떤 그 통계량이 되는 거고요. 뮤 r이라고 하는 놈은 뭐로 표현할까요? 전체를 평균한 놈을 갖고 뮤 r을 쓰도록 하겠죠.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x바 컨트롤 차트라고 구한다고 하면 x바에 대한 평균을 구한 놈, 즉 요거는 뭐가죠? x2바를 쓸 테고요. 요놈은 뭐가 되죠? 바로 요 놈을 쓰게 되겠죠. 요 놈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R 발리더라고 하는 것은 요 놈은 벌써 R 바를 쓸 테고요. 마찬가지고 이 R이라고 하는 놈도 값을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값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왜냐면 R 값을 구해보면 구한 놈이 여기 있죠. 여기가 아니구나. R 값을 구했죠? 값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요거 갖고 내가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어떤 분포를 가질 거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점을 가지고 분포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점을 전체 평균이라고 하고 가운데 점을 요 놈을 본 거랍니다. 그러면 얘도 뭐가 있을까요? 얘도 3포가 있고 얘도 3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3포를 얘기한 게 바로 이 식이에요. 걔의 3포는 x 바이 3포는 요거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러면 아래 3포는 뭘까요? 좀 시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는 것까지는 배우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 뭐가 있죠? 다 계산표가 만들어서 쓰이고 있고 여러분은 아직 컴퓨터를 씁니다. 자, 우리가 아래 분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표준표시와 마찬가지로 3포를 표현하는 어떤 척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무슨 말이죠? 툭 튀어나오는 값이 있으면 가운데 떡을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표본의 크기가 아주 크지 않으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즉, 두 개라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세 개부터 좀 가운데 놈을 버리게 되는 거죠. 10개라면 8개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커지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품군 내에는 일반적으로 n 값을 10 이상으로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용한 이유는 계산을 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뭘 구하냐면요.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누구로부터? 시그마로부터 구하지를 않아요. 얘로부터 R로부터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R로부터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과 R로부터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놈을 누가 해준 거죠? 그걸 어떻게 구하는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그 슈아르트 선생님이 다 수학적으로 풀어냈어요. 수학적으로 풀어내서 우리가 만일 여기도 가정이 있어요. 뭘 가정했냐면 모집단이 뭐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정규 분포 안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값들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건 내가 그냥 무시하고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면 뭐요? 이 누가 커지면 시그마가 커지면 모두 커질까요? R도 커지겠죠. 당연하겠죠. 3포가 커지면 둘 다가 커질 테니까 요거를 렐러티브 레인지라고 하고 여기 어떤 특별한 함수를 따라가게 된대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많은 걸 계산해 놨어요.
그래서 이 relative range에 대한 expected value가 뭐고 relative value에 대한 variance가 뭐라는 것을 다 구했습니다. 뭘 가정했습니까? 정기분포를 가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뭘 알고 싶어 하는 거냐면 요거를 구하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요거를 구하고 싶은 건데 만일 네가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한다면 뭐죠? 걔는 R바에서 D2라고 하는 놈으로 나눈 놈으로 계산할 수 있다. 요 D2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샘플 사이즈 N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그거를 다 계산해 놨어요. 자, 여기서 보면 D2라고 하는 게 샘플 사이즈가 얼마냐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는 걸 다 계산해서 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용하면 되고요. 사실 이거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뭐로 계산해요, 우리는요? 컴퓨터가 계산하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은 엔지니어니까 얘가 어떻게 도출됐다는 걸 알고 계신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언제만 봐요? 시험 볼 때 딱 한 번 해요. 그리고 언제 해요? 숙제할 때 딱 한 번 풀어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컴퓨터로 다 할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해보느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서 다 컴퓨터로 할 겁니다. 근데 컴퓨터가 안 되는 경우나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 원인을 찾아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야 옛날에 저거 배웠는데 그게 어디 있었지 하고 뒤져보면서 읽어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은 엔지니어니까. 엔지니어에서 어떤 엔지니어예요? 퀄리티 엔지니어니까 그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니까 그거를 수학적으로 전개할 필요는 없지만 걔가 어떻게 전개돼서 나왔는지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번 풀어봤다. 풀어봤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한번 내가 가서 써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X바 차트와 R 차트에 대한 관리선을 만드는데 X바 차트라는 것은 바로 요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요 식으로 만들어지고 요 식은 바로 요 값이 되는데 요 값에 요 평균값이라는 것은 X2바를 가지고 내가 얘를 측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놈은 뭐로 구해진다? 요 값으로 구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뭐를 가정했다? 정기분포를 가정했고 우리가 뭐에 따라서 요 값은 뭐에 따라서만 움직인다? 샘플 사이즈에서 따라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레인지라고 하는 것이 시그마랑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것은 샘플 사이즈가 얼마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뭐를 가정했을 때? 정기분포를 가정했을 때라는 거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 값에다가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요걸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은 식이 요 식인 거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걸 또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요도 뭐예요? NA에서도 얘도 NA에서만 관련되니까 요게 다 뭐 NA에서만 관련되는 거죠. 요거를 다 계산해서 A2라는 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만들어놨죠? 여기다 써놨어요. 즉 R 관리대에는 D2라고 만들어놨는데 X 관리대에서는 A2, A3라는 걸 계산해놨어요. 즉 요 D2와 N 값을 다 구하면 요 값이 나오는 거예요. 별 문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식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요 값하고 요 값은 구할 수 있습니다. 요 값은 어디서 구해요? 이 n 값만 하면 요 값에서 내가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컨트롤 리밋을 내가 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R의 범위도 얘는 알바를 쓰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요 놈, 즉 레인지의 베어런스, 레인지는 얼마나 베어런스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요 식으로 도출해낼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요거는 뭘 또 가정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기분포를 까는다는 가정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 값에다가 요걸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서 식을 만들었는데 요 R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뽑고요. 1 플러스 3의 D2분의 D3하고 D2하고 D3는 다 뭐에만 결정된다고? N 사이즈에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다 계산될 수 있겠죠? 요 계산한 걸 D4라고 썼고 요 계산한 걸 D3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계산하지 말고 그냥 귀찮다. 나 여기다 뭐만 쓰겠다? D3, D4를 여기에 맞춰서 다 계산해 놓은 거예요. 여기 0이라고 말한 건 뭐냐면요. 마이너스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레인지가 마이너스다.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0으로 다 마이너스 값이 되면 다 0으로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내가 컨트롤 리밋을 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뽑았어요.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서 첫 번째 샘플에서 5개, 두 번째 샘플 5개. 이걸 이제 공장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데이터를 모아주십시오. 그럼 데이터를 모아주십니다. 그래서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죠? 그 각각에 대한 뭐죠? X1바, X2바를 쭉 구했을 테고요. R1, R2도 쭉 다 구했을 겁니다. 그럼 이놈에 따라서 내가 뭘 구할 수 있어? X2바를 구하고 R바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X바 R차 관리초에서는 뭘 구할 수 있습니까? X2바라고 하는 요놈을 집어넣고요. 요놈을 집어넣고요. 레인지라고 하는 요놈을 여기다 R을 집어넣고요. 여기는 뭐죠? A2. A2에서 샘플 사이즈가 5니까 샘플 사이즈가 5일 때 뭐죠? 내가 뭘 구해요? D2를 구해야 되겠구나.
A3를 A2를 구해야 되구나. A2를 구하면 되죠. A2를 구해야겠구나. 그럼 A2가 뭐냐? 자, A2 5의 A2는 뭐가 되는 거죠? 0.577이어야 되는데요. 아, 그래? 그래서 0.577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뭐가죠? 어퍼 컨트롤 리밋이 나왔고 로우 컨트롤이 나왔습니다. 숙제 요번 낼 때 딱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컴퓨터로 그 다음에 작업하는 것까지 내가 여러분들에 보여드릴게요. 네, 구해주시면 여러분 구해질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죠? 여기서도 D4분의 D3니까 여기서 구했으니까 요 값 집어넣으면 되겠고 D3, D4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죠? D4, D3는 이 테이블에서 D4하고 D3를 뭡니까? 5가 뭐죠? 0, 2.115가 나왔죠? 그러니까 0하고 뭐죠? 2.115를 집어넣으면 그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컨트롤 리밋을 구하게 되겠죠. 예, 컨트롤 리밋을 구하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미니 탭으로 구한 거예요. 미니 탭으로 구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두 개가 나와요. X바. 즉 민에 대한 놈하고 레인지에 대한 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컨트롤 리밋이 두 개, 아까 내가 구했던 거에 따라서 센터 리밋을 구했고요. 뭐죠? 어퍼 리밋, 로우 리밋을 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이 점들은 무슨 점들이죠? 이 값에서 구한 바로 요 x1 바부터 시작해서 x20 바까지 내가 찍은 거고요. r1부터 r20까지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x1 바, x를 쭉 찍은 거예요. 찍어서 둔 거고 r도 쭉 찍어서 놓은 거예요. 찍어 놓고 나면 뭐가 나오죠? 밖으로 튀어나오는 나오죠.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뭔가 이상 아웃 오브 컨트롤 원인이 발생한 거예요. 발생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 밖에 나간 놈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걸 우리가 예비 컨트롤 리밋이라고 얘기하는데 밖에 난다는 걸 포함할 거냐 안 포함할 거냐로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만일 아웃 오브 컨트롤의 원인이 있었다면 우리는 베어리언스를 구할 때 아웃 오브 컨트롤을 넣고 싶어요? 넣고 싶지 않아요? 안 넣고 싶어요. 우리는 커먼 커즈 베리션만 넣고 싶어요. 그래서 초기 샘플을 구성해서 예비 컨트롤 라밋을 구했을 경우에 공정이 통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하면 즉 권리 안에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게 예비 관리서를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공정이 안정 상태를 벗어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관리선에 벗어난 경우를 검토해서 얘가 이상 원인이라고 내가 판정을 했으면 그 값을 내가 쓰고 아니 빼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걔가 뭘 누긴다? 베리언스를 늘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작성을 해서 인항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료만을 분석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관리도를 봤더니 R 관리도의 첫 번째 샘플가 X바하고 12번째라고 하는데 엔지니어들하고 물어봤더니 아 이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 샘플을 잘못 모았어요 라고 말하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판명이 되면 이건 누가 엔지니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뺍니다. 두 개를 빼서 다시 구할 수 있겠죠. 두 개를 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요 데이터를 빼겠다는 거예요. 12번째 요 데이터를 빼겠다는 거예요. 요 두 개를 빼면 평균값 달라지고 범위도 달라지겠죠. 다시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나오는 거죠? 다시 계산을 했더니 뭐요? 알바 값이 달라지고 뭐죠? 엑스바 값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내가 컨트롤 리밋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네, 나머지 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n은 똑같죠. n만 달라진 거죠. 그래서 봤더니 그래서 다시 그려봤어요. 다시 그려봤더니 이놈은 원래 나가는 거니까 데이터를 보고 요 놈이 다시 나갔어요. 다시 나갔는데 얘를 봤더니 조금 나간 놈이죠. 엔지니어랑 얘기했더니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그냥 진행합시다. 그래서 14번째가 관리사에서 벗어났습니다만 이상원인이라고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걔를 포함하기로 해서 컨트롤 리밋을 그렸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들 관리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또 어려운 문제 중이고 품질 관리에서 컨트롤 리밋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관리 한계선과 규격 한계선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관리 한계선은 뭐냐면요. 컨트롤 리밋이에요. 예, 공정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골프를 쳐요. 골프를 치는데 저는 백돌이에요. 백돌이기 때문에 100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컨트롤 리밋을 구해봤더니 난 110하고 90 사이에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잘 안 나가요. 밖으로 나가면 왜 그랬나를 내가 파악해서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노력해요. 그걸 우리가 관리 한계선이라 그래요. 예? 그런데 규격 한계선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규격 한계선은 뭐죠? 제가 골프를 그렇게 치고 있는데 어떤 골프 그룹에 끼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그룹에서 저한테 뭐라 그러죠? 아, 우리는 골프를 90 이하로 쳐야만 우리 멤버에 넣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규격 한계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관리 한계선을 안정적으로 치고 있지만 내가 뭐가 되는 거죠? 그 골프 그룹에 들어갈 규격 한계선을 만족했어요? 안 만족했어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컨트롤 리밋과 스페시피케이션 리밋은 전혀 다릅니다. 컨트롤 리밋은 그 공정에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그렇지만 스페시피케이션 리밋은 뭐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만큼은 해야 돼 하고 주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토익 성적을 안정적으로 600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600점에서 650도 받고 540도 받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뭐죠? 스페셜 코스 베리에이션이 없는 나는 안정적으로 있는데 성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 안정적인 능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의 리밋은 800이야 라고 그어버렸죠. 규격 한계선이에요. 규격 한계선은 누가 주는 거예요? 공정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합니까? 외부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릅니다. 근데 불량률은 어디서 결정돼요? 규격 한계선에서 결정돼요. 근데 왜 그럼 컨트롤 리밋을 만들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죠. 왜 만들었냐면요. 제가 골프를 지금 컨트롤도 공정이 관리도 안 됐어요. 공정이 관리도 안 된 상태에서 임프루먼트가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란의 트릴로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공정이 안정돼야만 뭐가 가능하다? 임프루먼트가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상 원인에 대한 변동을 내가 컨트롤할 능력이 있어야 뭐가 된다는 거죠? 우연 원인에 의한 변동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많은 사람이 헷갈리고 있고요. 시험 문제 나면 50% 이상 틀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건 나중에 공정능력 부족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단어가 너무 똑같이 생겨서 너무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즉 무슨 말이라고요? 우연 원인 변동만 있으면 나쁜 게 아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만성적 폐렴만 있으면 나쁜 거 아니다라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급성 폐렴이 발생한 상태에서 만성 폐렴을 내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먼저 뭐부터 고쳐야 돼요? 급성 폐렴부터 일단 잡아야 돼요. 잡고 난 다음에 안정이 되면 그때 만성 폐렴을 내가 만지는 거예요. 그랑 똑같이 컨트롤 리밋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서 이상 원인을 먼저 관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수준이 규격에 만족하는 거야를 다음번에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게 품질 관리를 관리하는 이 통계적 품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컨셉트이고 이게 주란이 말한 컨트롤 리밋과 뭐죠? 퀄리티 컨트롤과 퀄리티 임프루먼트의 차이입니다. 이게 또 완성이 돼야 뭐가 되는 거죠? 퀄리티 플래닝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같이 연결됐다는 개념이 저는 주란이 한 것 중에서 가장 좋고 그 개념적으로 맞다는 게 그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